네, 그건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오늘 한방에 산다니까 한방에 간다가 아니라 한방에서 지금까지 환자를 보는 그 패러다임, 아까 말한 전기가 사기를 물리친다. 이건 한방의 핵심인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방 책들을 보고 특히 제가 우연히 저 아시는 분 이 병원에 한방병원에 가가지고 저도 한동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분한테 침이나 맞으러 갈까 해가지고 갔는데 기다린 동안에 그분이 워낙 환자가 기다린 동안에 서가를 보니까 한방신경 뭐 의학 정신의학 한방심리 책이 있던 거예요. 책을 그래가지고 봤어. 거기에 한자로 가지고 병을 표현을 하고 했는데 내가 황당한 거는 그거는 그냥 심리학책, 신경정신의학책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한방 용어를 이 포장해가지고 했지. 진짜 한방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신경정신을 본다든지 그 병을 본다든지 또 심리를 본다든지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고 허걱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잘못 봤을까요? 아니 여러 책이 있을 텐데 좀 제가 봐도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게 다른 그 심리학 그 내용이나 서양의 그 신경정신과 의학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좀 한의학적인 용어로만 좀 포장을 한 그런 내용들 아마 그런 걸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의학도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좀 사람들의 심리 심리를 좀 패턴화하려는 작업들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한의학에서도 이제 뭐 간신비패신 5장에 각각의 성격을 배속한다든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이재마 사상체질 같은 경우에 성정을 나누는. 예, 생각보다 좀 그 뭐 자기의 실제 성격과 밖으로 보이는 성격을 구분해서 장부에 배속하는 그런 작업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뭐 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서양 의학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신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서양 의학이 발전하는 것도 신체를 해부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동양의학은 이 어디에서 시작했는가를 물어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전기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신체라는 것은 마치 하나의 우리가 컵이나 그릇과 같은 거고 거기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국그릇이 될 수도 있고 밥그릇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메타포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패러다임인데 어느 순간에 동양의학에서 특히 한방에서 실제로 그러면 이 그릇 자체에 초점을 둘 것인가 거기에 담겼던 전기에 초점을 둘 것인가 라고 할 때 지난 400~500년 동안에 또는 1000년의 동양의학의 발전을 보면 놀랍게도 이 전기에 대한 탐색은 상당히 없고 사실은 이 그릇 또 그 그릇과 좀 연관이 있을 만한 약초, 식물 이거에 있다 보니까 병이란 무엇인가를 보는 인식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서양의학이 물질을 중심으로 병을 보는 거기에 그대로 함몰돼 가지고 결국에는 현재 한방이 진짜 한방으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한방신경정신의학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오 마이 갓 진짜 전기 정체가 뭐고 개개의 실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든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전기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만일 오염이 됐을 때 각기 어떤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신경정신의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전기가 손상이 됐다는 걸 다양한 증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서양의 신경정신의학은 그걸 뇌의 문제다. 뇌의 손상,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장기의 손상에 의한 뇌라는 장기의 손상에 의해서 이 마음이 마치 또는
정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한방 신경 정신의학도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거는 약을 뭐를 쓰느냐 안 쓰느냐, 자연 약제 약을 쓰느냐, 케미컬 컴파운드 약을 쓰느냐, 그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뭐 굉장히 그 좋은 지적이시고요. 한의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숙명 같은 고민이에요. 그럼요, 한의학의 정체성을 그럼요. 살리는 거 뭐 저 그래서 한방 심리, 네. 한의 심리 네, 네. 지금 아, 자문을 하고 자문이요. 있잖아요. 저희보다 더 전통 한의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요. 네. 아, 정말 예. 그가 좀 근데- 생긴 게 좀 전통적이지 않나요? 근데 네. 이제 한의학이라는 게 이제 시대에 맞춰 발전을 하면서 이게 국가 제도 의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요. 또 제도나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타학과의 융합 그럼요. 또 과학적인 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한의학적인 특성을 살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게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제 이게 일종의 좀- 과도기죠, 과도기. 발전을 과도기. 위한 학문과 그렇죠, 융합에서의 과도기. 이 과도기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랬을 때 아프다라고 하는 통증. 이 통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프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이 가진 생각을 제가 마음의 MRI를 가지고 봤더니 놀랍게도 두 분이 통증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는 똑같으세요. 저희도 놀랐어요, 보면서. 저희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의료인으로서 그렇죠. 좀 오염된 결과 아닌가?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지 마세요. 통증에 대해서 아, 저도 안 인식하는 거는 두 분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성향도 다른데 기본 성향이 다른데 너무 비슷해요. 재밌는 건요. 제가 그걸 결과를 보고 진짜 재밌게 생각했는 게 두 분이 가지고 있는 통증에 대한 그러면 통증을 가진 환자를 내가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야 이거 진짜 재밌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권은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병이 있거나 어떤 처방이 있으면 또 병이 아니죠. 아프다고 하는 데에는 이러이러한 처방이 맞아. 이러이러한 처방을 써. 이렇게 비교적 분명하게 그 솔루션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만 맞다. 라고 하는 입장이세요. 모르는 게 오면 전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세요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하시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통증에 대해서 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상당히 해법 중심이라고 할까 자기 나름대로 솔루션이 있으세요. 그걸 저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통증을 나름대로 통증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를 나름대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뚜렷이 있으신 데 비해서 이 박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거는 통증을 비교적 잘 환자가 견디면서 지낼 수 있고 또 그거를 자연스럽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치료를 하신다는 거. 정확하십니다. 맞나요? 네네. 네, 그게 신기하네요. 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실제로 하고 네, 있어요. 알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거 쓰질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죠? 아니 지금 이 체크리스트 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두 분이 아프다라는 것 또는 통증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이분이 의사로서 어떻게 치료를 한다라는 거를 까지도 거의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이제는 이 환자가 왔을 때 환자가 어느 부위에서 어디에 뭐 염증이 있다 어디가 아프다 여기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 환자는 지금 자기의 통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자기 통증에 대해서 그냥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의사 선생님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자기 아픈 거를 그냥 무작정 맡기는 거냐 아니면 제가 아픈 게요 너무나 당연하죠 제가 죽을 때도 됐고요 제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제가 벌을 받은 거죠 뭐 이렇게 거의 자기 학대나 회한의 마음으로 제가 어차피 내 몸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저 마음이 이미 사는 거를
끝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아픈 거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신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의 아픔, 그걸 뭔지를 구분해낼 수만 있다면 진짜 이 사람이 원래 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전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게 뭐 보통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전기가 한 1g 정도 있는데 이 사람은 0.01g 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요약을 쓰면 그냥 훅 날아가겠네, 또는 요약을 쓰면 좀 0.5g 정도로 보충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에게 전기란 무엇인가, 저 사람한테 이 전기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얼마든지 약 처방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생활하는 방식이나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서 어떻게 통증을 인식하는가, 그 마음을 봤더니 두 분은 같이 한의사로서 활동을 해서 그런지 놀라울 정도로 두 분이 통증을 바라보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두 분이 바라보는 통증은 그렇다고 일반적인 의사가 가장 많이 보는 통증을 바라보는 거에 실제로 가까우냐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는 놀랍게도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일반적인 의사가 보는 통증보다는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생활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비교적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마음으로 통증을 보는 그거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증이라는 것을 그 사람 삶에 있어서의 경계 경보라는 측면에서 통증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통증을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놀랍게도 훨씬 더 많은 의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건 한의사분보다는 양의사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마음의 MRI를 찍었거든요. 할 때 그 양의사의 패러다임에 훨씬 가까이 가신 분이 박 이사님이시고, 뭐 군의사님은 훨씬 더 양의사와는 다르게 여전히 전문가로서 내가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서 통증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치료를 한다는 것까지 제가 통증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네. 읽게 됐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환자분들을 보고요. 네. 제가 본 통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스포츠 손상, 네. 그다음에 디스크, 관절염 이렇게 좀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세분화된 쪽으로만 환자분들을 대부분 보고 있거든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전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만 좀 잘해보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네. 네. 근데 저는 좀 양의사처럼이랑 비슷하다는 게 조금 의외긴 한데, 저는 이제 만성통증 환자들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만성통증 환자들이 사실 의과 양방에서는 좀 정확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네. 그 시스템상 어쨌든 뭐 약은 뭐 좀 정해진 약이 있고, 환자가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의 어떤 증상을 호소하기 어려운, 뭐 의사들도 좀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런 환자들도 굉장히 포용력을 있게 좀 봐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환자들 볼 때 단순히 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병을 대하는 환자의 태도나 증상을 호소하는 어떤 반응 양식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좀 한의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황 박사님의 어떤 그 사례나 그 경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로맨티스트의 성향이 잘 나타내서 그 만성 통증 환자들, 특히 박 선생님한테 오는 만성 통증 환자 주로 어떤 분이 박 선생님한테는 상당히 뚜렷하게 많이 보이냐면, 대개 환자들이 자신의 삶, 특히 자신의 아픔, 이것은 자기가 후회할 만한 삶을 또는 회한이 가득한 그런 부분들과 본인의 신체적인 통증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생님이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 마음으로 선생님이 주로 많이 이 환자들을 치료를 하세요. 그 점이 또 선생님하고 또 조금 더 네. 비슷한데
박 선생님이 조금 이 통증 자체를 환자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그동안 자기가 제대로 살아오지 못한 결과로서 신체적 증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 잘 견뎌오셨어요. 그리고 참 그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라고 힘드셨죠 하는 위로하는 마음을 또 박 선생님은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박 선생님의 통증 인식 체크리스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 로맨티스트 성향하고 또 잘 맞고 그 와중에서 그런데 선생님도 사실은 그런 경우였다 보니까 환자들을 보는 게 항상 부담스럽고 마음이 아프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보고 그래서 선생님이 참 열심히 환자를 보시면서도 다양한 뭐 치료법을 구사하는 것도 있지만 네. 결국은 그 환자의 그 환자가 통증을 나타나기까지의 어떤 마음 상태 그리고 그렇죠. 뭐 삶의 회환 뭐 이런 게 다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근데 저희가 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기대가 됐었고 황 박사님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조언을 주시는 것이 저희한테 굉장히 좀 갈구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의사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환자들을 어차피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자들의 병에 맞는 좋은 약을 처방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아프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병명을 붙이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읽을 수 있는 한의사분이 된다면 왜냐하면 제가 이 통증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많은 의사분과 한의사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재밌는 심리를 확인했냐면요.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환자를 보면 딱 보면 이 사람 병이 뭔지 딱 파악을 해가지고 딱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해주죠. 그죠? 그건 좀 어렵습니다. 네, 그걸 어렵다. 그렇죠. 지금 두 분이서 이 방송이니까 그냥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제가 그 각 의사분들하고 한의사분들을 인터뷰해보면서 그건 단순히 그냥 어렵다 수준이 아니라 마치 미지의 대상을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로 환자를 대한다라는 그 마음을 읽었을 때, 와, 대학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또 수련을 몇 년씩 받고 하는데도, 야, 그 환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으면 훨씬 쉬울 텐데, 특히 저는 제가 처음에 상담할 때는 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저 생각하면 진짜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분 프로파일만 딱 보면 아이고 이분이 이랬어 이런 문제가 있겠고 이랬어 내한테 오겠구나 그러면 이분이 당장 이런 걸 원하긴 할 텐데 그건 이분이 하기가 힘들 거고 저렇게 할까 할 때 이분은 자기 문제를 어떻게 볼까 이러면서 기대를 하면서 그래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러시죠 이렇게 되는데 통증 체크리스트를 딱 가지고 환자의 통증에 대해서 딱 검사를 하면 마치 양방에서 MRI 사진 딱 보고 아, 이 사람이 신체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똑같이 아,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이 지금 자기 아픔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양방 안 가고 한방에 온 거는 이래서 왔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면 혹시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예. 이제 그런 그 체크리스트 그리고 프로파일링 같은 걸 활용하는 걸 이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EFT? EFT. 감정 자유 기법. 네. 네. 최근에 그 신의료 기술을 좀 통과한 그런 네. 그래서 제가 완전히 EFT 무의식 속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뭔가 마음을 치유하는 기법으로 트레이너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저 기법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100년 전에 프로이드가 정신분석 기법으로 이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할 때 했던 이야기 그대로 그걸 한방에서 도입했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제가 확인하니까 대체 이 한방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 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두 방, 세 방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네. 요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죠? 네, 한방 양방을 떠나서 신의료 기술이라는 게 이제 국립보건의료원에서
이제 어떤 그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주는 이제 그러한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어느 이제 연구팀이. 근데 그 연구팀이 한의사였을 뿐이에요. 이게 꼭 한방, 양방 뭐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저도 이론이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좀 저도 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저 치료와 비슷한 게 EMDR이라고 안구 운동, 재처리 기법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안구 운동을 해서 뭐 과거의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는 그런 치료인데 그게 이미 그 비급여 항목으로 이제 의료기술로 등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데이터가 뭐 비슷하거나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모이면서 저게 신의료기술로 인정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한방신경의학이라는 게 양방의 신경의학을 대충 가져와가지고 이 아직도 규명이 안 되거나 이 현대 과학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게 혈자리가 됐든 경락이 됐든 기가 됐든 이런 거 갖고 대충 연결시키게 되면 진짜 한방의 정체성이나 한방 치료의 패러다임을 더욱더 손상시키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걸 신기술이라고 이 제시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진짜 양방보다 더 나은 한방의 특성이 뭔지를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좀 더 한방에서 탐구를 하거나 또는 환자 치료에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처음에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렸던 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화 진료를 통해서 코로나19 환자분들에게 진료를 그러니까 뭐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의료인으로서 그 코로나19 환자분들의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환자분들한테 다가갈 때 어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자면 스킬 같은 것이 뭐 구체적으로 좀 조언해 주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 상담을 할 때 특히 더 중요한 게 환자가 보이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뭐 문진을 하듯이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 사람의 증상이 똑같은 모든 사람들은 환자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일어나는 증상을 설명하는 방식도 또 어떤 증상에 꽂히는 것도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서 있는 권의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의 똑같은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라고 했을 때 또 자기한테 일어나는 거, 또 자기가 진짜 걱정하는 거. 어떤 확진자는 아이고 저가 확진자라는 게 알려져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 저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나요? 나중에 여기 나가는 후가 더 걱정되는데요. 우리 집에 다 알렸고 친구, 회사, 직장에도 다 알렸나요? 제발 그건 좀 안 해주시지.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잘 됐네요. 뭐 그동안 내가 정신없이 지냈는데 오랜만에 휴가 얻었어요. 이게 그냥 개개인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해 주시는 게 당연히 다르겠죠. 최근에 제가 진료한 환자는 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린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놔두고 본인이 격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좀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아이고 어린아이를 집에 놔두고 혼자 격리돼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환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어차피 아이는 엄마가 잘 봐줄 거고 나 너무 지금 편해졌다. 그럼요. 육아에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요. 약간 부끄러워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의 마음을 봐야지 환자의 몸 증상을 꼭 내가 의사니까 환자의 몸 병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환자의 병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의사가 되기 쉽고 그냥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고마운 분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진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책이나 강연을 보며 누구에게나 맞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는 답을 찾고 있나요? 책이나 강연에서 남에게 맞는 답을 찾는 것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보세요.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BI,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5가지 유형 중 자신의 기본 성향을 파악하고 릴레이션,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컬처 5가지 항목 중 자신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지 알아가며 여러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함께 각자의 고민과 욕망에 대해 학습하며 나의 성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방식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바로 6월 13일 열리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사람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